내신 대비 수능 특강 현대시 4강 수업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 한번 볼게요. 제목이 달, 포도, 잎사귀입니다. 화자가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대상이 굉장히 조화로운 하나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미상관. 자,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들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시다. 그 중에서도 시각적 심상이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회화적인 성격을 띈다 라고 말합니다. 회화라는 건 그림을 뜻하는 거고요.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순이하고 부르는 말이에요. 이거. 네. 순이하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표현은 돈호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순이가 청자가 됩니다. 그런데 청자가 되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죠. 자, 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순박하고 그 다음에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셔야 됩니다. 벌레 부는 고풍한 뜰에, 자, 벌레가 우는 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벌레가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비유적 표현이고요. 밀물, 보조관념, 달빛이 원관념이죠. 달빛이 밀려왔구나. 시각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빛이 가득하게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달은 나이들에 고요히 앉아있다.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달을 의인화했다. 그리고 고요히 앉아있다 라고 했으니까 정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다. 자, 달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향기롭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의 후각과 당연히 공감각적 심상, 그리고 또 당연히 감각의 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3년은 한눈으로 한번 볼까요?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가을밤, 이것이 원관념이 되고 동해바다 물, 이것이 보조관념이 됩니다. 자, 직유, 즉 비유의 방법을 썼고요.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을 푸르다라고 본 것이죠. 가을밤이 바닷물처럼 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행을요, 푸른 가을 밤,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가리를 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행가리는요,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더 천천히 읽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마찬가지로 시각적이고요. 익는다 라는 표현에서는 현재형 어미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순이 하고 다시 부르고 있어요. 포도농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자, 포도농골 밑에 어린 잎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젓하구나 라고 해서 그러한 풍경에 화자의 감탄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감탄은 영탄법 되고요. 1년에서 밀려왔구나 라는 표현에서도 영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과 마지막 년이 이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도 우리는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지막에 달빛에 젖어 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에서는 시각의 후각과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시로 가보겠습니다. 나시는요, 핵심이 역동적인 이미지, 생명력, 상승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역동적이다. 동적 이미지다. 이를 통해서 강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가 많이 쓰입니다. 이러한 상승 이미지 역시 생명력을 드러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돼서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의도적인 행가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행간 걸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면서 이 행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보이는 대로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상은 굴참나무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고 가면 이 시에서는 동화적인 상상력이 빛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화적 상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굴참나무가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이렇게 해서 시어가 반복, 변형되죠. 그리고 상승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굴참나무가 솟아오른다는 건 굴참나무의 생명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자, 이 단어는 여기에 이어져 있어야 하는 단어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 어법상의 특징상 이 친구는 여기에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행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자, 굴참나무가 아침 일찍 눈을 뜬다 라고 했으니 의인화된 표현이고요.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내거리를 지나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춘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아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볼게요. 쌓인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역시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해의 심장을 쫓는다. 해의 심장이라고 하는 건 해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명력 또는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해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달 떠오른다 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무언가 흥분이 고조된 상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눈을 뜨고 대문을 열고 내거리를 지나서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까지 오는 것으로, 즉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굴참나무의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굴참나무가 이동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화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천관산 입구까지 굴참나무가 쫙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생명력과 역동적 이미지. 자, 그러면 이제 화자의 시선이 아이들로 향하는데요.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자, 꿈에서 깨어나 숲 위로 오른다. 이런 것들 전부 의도적으로 행을 나누는 겁니다. 오른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형 어미고요. 이 시에서는 현재형 어미가 두드러지게 쓰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형 의미는 현장감, 생생함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겠죠.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막 올라갑니다. 검다라는 색채어가 드러납니다. 볼이 붉은 역시 색채어죠.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아주 어린 아이 같아요. 큼큼큼 기침을 하며 의성어고요. 의성어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큼큼큼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비유입니다. 자, 이파리들이 쏟아지는 것은 보조관념일 거고요. 원관념은 빛을 토하는 것이 원관념이 될 겁니다.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자, 잡목, 숲은요, 여기서 의인화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이 빛을 토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또 옆구리라는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이겠죠. 이 기침을 한다 라는 표현도 큼큼큼에 이어서 막내가 기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파리가 쏟아지는 것을 기침을 한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석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숲 옆으로 지나가면서 공중으로 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공중으로 오른다. 역시 상승 이미지고요.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자,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나무와 아이들이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마도 나무들의 가지가 뻗어 있는 모습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손을 벌리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부딪히지 않고 나무들을 잘 피해간다는 얘기겠죠?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자, 아이들의 길과 영토가 하늘에 있다라는 건 지금 아이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화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로 하늘을 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늘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조화롭게.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다. 아이들이 새들과 함께 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 붉은 비둘기처럼. 자,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종다리 보조관념, 꽁지 붉은 비둘기 보조관념. 아이들이 원관념이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아이들이 바쁘게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르릉 포르릉 음성 상징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비유는 새와 아이들의 유사성이죠. 포르릉 포르릉 날아다니는 것이 새와 아이들이 비슷합니다. 흘러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여기서 굴참나무처럼 느끼는 것은 역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햇빛을 나무처럼 느낀다. 그래서 아이들도 나무도 햇빛을 받으며 강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에서는 비유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공통점, 적절한 거 2번이고요. 의인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정물을 유정물처럼 표현했다. 의인법 될 수 있고요. 더 넓게는 활용법 될 수 있는데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의인화되어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가시에서는 달을, 나시에서는 나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봐둬야 되는 거는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 가시에서 나옵니다. 시상의 시작과 마무리를 나타내고 있다. 정확하게 가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수미상관의 효과를 보여준다. 역시 가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에 기역과 니은입니다. 자, 일단은 기역은요, 순이고요. 니은은 보리 붉은 막내입니다. 자, 기역에서는 순이, 니은은 보리 붉은 막내. 적절한 걸 골라라. 정답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순이는 말을 건네는 대상이면서 순박한 느낌을 주고 있고, 보리 붉은 막내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사랑스러운 느낌, 보리 붉은 막내라는 표현이 사랑이 가득한 표현으로 볼 수 있죠. 3번입니다. 보기의 내용 한번 볼게요. 시인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나 비유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형상화합니다. 관념이나 정서를 주로 나타내는데요. 가시는 뜰하게 포도가 달빛 아래 익어가는 풍경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비유를 활용해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시는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과 굴참나무의 활동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간의 유사성, 나무와 아이들, 나무와 새, 유사성, 그 다음에 일체감을 형상화하고 있고, 상상의 세계를 그려냈다라는 건 아이들이 새와 함께 날아다닌다 라는 표현이겠죠. 선지 보겠습니다. 1번에 가에서 벌레 오는 청각적 이미지 맞고요. 밀무처럼 밀려왔구나, 시각적 이미지 맞고요. 뜰하게 분위기 맞습니다. 가시에서 달이 향기롭다, 시각의 호각화, 동해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밤, 비유적 표현, 가을밤에 대한 다채로운 느낌 맞습니다. 굴참나무가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이다. 예, 굴참나무가 솟아오른다라는 표현 역시 상상의 일부로 볼 수 있죠. 나에서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자전거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움직임을 상승적 이미지로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종다리 새처럼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 저 가지로 날아다니는 것은 아이들과 굴참나무의 형태적 유사성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의 유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산문과 현대소설 이어서 올리겠습니다.